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대선이 여야 간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전 투구가 그야말로 아주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몇 가지 살펴보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 후보 주변 이야기인데요. 우선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계속 해가 왔지요. 얼굴 성형에서부터 그 전에 지금 이 정권 차원에서 장모, 윤석열 장모, 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갤러리 후원 문제 등등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조짐상 주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지금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혐의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제 김건희 본인에 대한 부분들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선거가 개시되면은 써먹어야 될 것을 미리 지금 들고 나와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우선 대장동을 물타기 위해서 저는 김건희 부분을 먼저 민주당이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혜원의 얼굴 성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추미애 거기다가 뭐 윤지호 예전에 김학의 별장 사건 때 윤지호라고 그 데리고 와서 써먹던 그 기획의 뭐 빠지지 않는 인물이지요. 안민석 또 정청래 등 해서 이들이 모두 다 지금 나섰다 한마디로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아들의 불법 도박 그리고 성매매 지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쟁점이 지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재명은 아니나 다를까 발빠르게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김건희 부인에 대한 사과를 했지요. 이 부분을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부인 김건희 부분인데요. 지금 이력서나 경력 부분 그리고 겸임 교수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력서만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언제부터 이게 근무를 했는지 그게 기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지 이런 것 헷갈리고 잘못 기재하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력의 어떤 일부는 뭐 그렇게 해서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고 겸임 교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 또한 요즘 이거는 이 문제는 대학부터 저는 반성을 해야 한다. 지금 제대로 대학 박사과정에 다니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박사 학위를 남발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거든요.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다니는 분들 또 뭐 정치권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그 아니고도 사업하는 분들 등 해서 돈만 좀 내면은 제대로 되지 않은 박사 학위도 남발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겸임 교수, 초빙 교수, 뭐 연구 교수 뭐 등 해서 교수가 그야말로 종류가 여러 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겸임 교수나 이런 자리는 특별하게 학위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뭐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학에서 또 지인이나 아름을 통해서 지금 선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게 떳떳하면 나와서 당당하게 언론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의 문제고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얼마 전에 물론 택시 기사가 그랬다고 하는데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뭐 등 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그냥 뭐 스스럼 없이 들고 나가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 언론과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해서
녹화 방송처럼 간접적으로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좀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등장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가 연루되어 있는 뭐 도이치 모터스 이런 부분들을 금방 결론을 내어주겠습니까? 지금 장모 부분이나 또 갤러리 후원 부분이나 일부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쪽이나 이 정권의 눈치도 아마 사법부 또 검찰에서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지금 김건희 부분을요, 저는 상당 시간을 기획을 하고 지금 어떻게 또 자기들 가까운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치명상을 입히려고 준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뭐 손혜원 해서 이들이 나와서 정청래 해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만일에 이재명 아들 건이 불거지지 않았으면은 이들이 이거를 더 확대 재생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혜원 또 추미애 안민석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재질 안 좋은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 지금 기소도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이들이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김건희 씨를 공격할 자격이 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 조심해야 합니다. 황교익 등에서 하루에 뭐 글을 20개씩 SNS에 올리고 국가 연구인이 될 사람이 국격이 어떻고 외국 방송에도 나왔다 이러는데요. 만일에 이재명 녹음 테이프 지금 나돌고 있는 그게 그대로 저 외국 언론에 송출되면 그게 국격을 더 떨어뜨리는 일입니까? 김건희 지금 뭐 이력에 여러 가지 뭐 석연치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그게 국격을 더 떨어뜨리는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아들 문제 이게 지금 범죄 행위인데요. 이게 발빠른 사과 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저는 이 지금 본인 스스로 자백한 상습 도박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부분도 그렇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 집안의 어떤 DNA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재명 이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거져 있는 대장동 의혹도 자기 최측근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라 했던 그분이 결국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휴대폰이나 지금 그 유서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원희룡 의원이 밝혔듯이 그 당시에 유동규가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지면서 통화한 사람 중에 이재명 바로 수행비서 우리가 보통 높은 사람들 전화를 걸면은 본인이 전화기 안 들고 있거든요. 수행비서가 다 전화기를 들고 처리를 일단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동규가 수행비서와 통화한 거는 이재명에게 알리라는 이재명과의 통화와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특검도 원하고 지금 유야무야 물타기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외에도 지금 이보다도 더한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변호사 선임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지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들을 30여 명이나 지금 동원했다고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본인 입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변호사 비용이 총 2억 5,600만 원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녹취가 또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 변호를 맡았던 이 이태영 변호사 이 사람이 자기가 3억 원 받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주식으로 받기로 했다 하면서 또 S기업에서 대납한 그런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S사의 전환사채로 해서 그 전환사채도 이스타 항공을 그 S사가 인수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지요, 단기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는데 도이치 지금 모터스 주가 조작이 아니고요. 이 지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하는 데 관련돼 있는 이 S사의 주가 조작을 더 조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영 변호사 이 사람이요. 예전에 문재인과 이재명의 그 경선 대통령 경선 때
해경궁 김씨 사건을 변호한 사람 아닙니까? 그걸 인연으로 해서 이재명 쪽에 변호를 지금까지 해가 왔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녹취가 지금 공개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 그 뒤에 지금 이 사람을 포함해서 30여 명의 변호사비를 몽땅 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2년여 동안의 법원을 1심, 2심 이렇게 거쳐갔는데 그 변호사비 30여 명의 변호사비가 몽땅 2억 5천만 원이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이 대장동 의혹이나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이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것이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언론을 정해서 윤석열 부인이 좀 인터뷰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 의견도 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실수들이 정치가 아직까지 서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자기가 지금은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와서 언론에다가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위험하다. 이 부분들 또 감정 조절 잘 해야 한다. 만일에 대통령이 되어도 그 5년간 사실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없어야 하는 그 5년이거든요. 이 점을 후보나 후보 부인은 지금은 이제 개인이 아니니까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력 이 부분에 지금 문제대가 있는 이 부분들 이런 것들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장관 청문회를 하면은 수시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단 한 번도 이런 문제 정도의 수위를 갖고 장관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장관 청문회의 수위를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작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안민석이니 옛날에 저 김학의 사건 때 윤지호 지금 캐나다 도망가가 있는 윤지호 불러들여서 그 조작하고 기획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대응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의 욕설 녹음이 전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초점을 흐리면서 인신공격성 대응을 해오면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 선거기간에 이 이재명의 이 녹음을 동시에 전부 틀어야 한다. 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선거기간에 선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금 공수처에서 언론사를 지금 무작위로 공수처나 이런 이 정권에 조금 불리한 그런 발언들을 그런 기사들을 쓰는 이 기자들을 사회부 정치부 할 것 없이 통신조회를 한 게 지금 드러났는데요.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언론 자유도 침해하고 이런 이 몰상식하고 국제적으로 이 망신살이 뻗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지금 하루에 100명 가까이 죽어나면서 이 방역이 실패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의 자영업 등 해서 경제도 엉망이고 방역 실패한 기준이나 결정들 번복시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정책들 행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민주주의 근간을 흐르는 공수처의 이런 부분들 여기에 국민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가 왜 그러는가 이재명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타난 정가사분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이걸 다 뭉개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왜 그렇게 잠자고 있는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이런 나라의 상황인데도 코로나가 정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호주를 국빈 방문했지요. 외관상으로는 자주포 수출 부분 등 해서 물론 명분을 갖고 나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설도 나왔지만
저는 뭐 김정숙 여사가 호주 한번 가보고 싶다. 이 날씨도 뭐 추운데 더운 나라에 가보고 호주 한번 뭐 임기 끝나기 전에 가보고 싶다 한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국내 상황을 두고 호주를 과연 그 시점에 그대로 강행해서 가야 할 상황인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의 지금 문재인의 내놓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요.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철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이런 문재인을 두고 의존적 자기중심형, 그래서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선하게 하고 다 나오고 그렇지 않는 데에는 문을 닫고 적으로 간주하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야말로 책임 회피형 인간이다 이렇게 진단도 했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높고 한참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상당히 앞서가야 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렇게 쟁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를 잘 살펴서 나경원 전 대표 얘기대로 정말로 원팀이 되어서 심기일전하기 바랍니다. 선대위 구성에서부터 뭐 김성태나 지금 또 박덕흠 이런 사람들 임명해서 철회는 했지만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요. 윤석열을 지금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 서가 있는 공정과 상식 이 메시지에서 벗어나면은 안 된다. 그래 해야 20, 30대 이런 분들이 희망을 갖고 국민의 힘을 지지할 테고 중도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서민 정책에 대한 또 구체적인 거를 선점당하지 말고 이재명에게 내놔라 하는 말씀 드렸지만은 이런 실수들 사람 인선 부분 실수들 하고 이래 하면요 결국은 윤석열의 어떤 신선함이 없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보면은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면서 지금 당정청이 이재명이 문재인과 차별화하는 것에 대한 또 기분 나쁜 청와대의 반응도 있고 지금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국민의힘이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일선에 전부 다 원팀으로 사생결단 정권교체 나서라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